네, 노사정의 극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새누리당이 내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는 등 노동개혁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 타협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뉴스 이슈룸에서는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듣고요.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 초대할 예정입니다. 자, 이완영 의원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내일 새누리당에서 이제 노동시장 관련 5개 법안을 이제 아직 뭐 발의한 상태는 아니죠. 내일 하신다는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예, 할 예정이고 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법안 5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이제 이른바 지침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쟁점이 이제 일반 해고하고 이제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은 이 지침에 이제 담기로 하고 법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래는 경영계에서 예. 그리고 학계 전문가도 취업규칙 변경하고 공정해고에 대해서는 법률로 하는 게 타당하다 예.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예. 우선은 좀 행정부에서 지침으로 운영을 해보고 예. 그걸 확고하게 정착되면 법률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침을 운용하기 전에 조금 더 합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노사정의 합의 내용에는 예. 확실한 지침을 만들기까지는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고 오늘 방금 대통령께서도 예. 뭐 쉬운 해고로 가지 않도록 네네.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죠. 예. 자, 지금 이 5개 법안이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렇게 5가지인데 이 중에서 지금 여야가 이견이 가장 큰 게 2가지 아니겠습니까?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인데 지금 뭐 야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은 오히려 이 고용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저희들이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를 발족할 때는 네. 3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예. 첫째는 청년 일자리 이제 확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네. 세 번째로는 근로자들 사회 안전망 확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5대 입법인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야당도 별 이견이 없다고 보고 노사정의 합의 사항입니다. 예.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은 뭐 고용보험법하고 산재보험법은 뭐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네. 해주는 거니까 예. 그 역시도 문제가 야당이 없다. 큰 그 이론이 예. 없을 걸로 봐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간제법하고 네. 파견법. 이걸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자는 측면이 있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간제법, 파견법. 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간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2년까지 사용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35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죠. 35세 예. 이상이면서 본인의 동의를 네. 구해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일자리 특징이 있고 근로자도 좀 더 2년 이상 일하고 싶은데 내보내야 되는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장을 충분히 법제로 반영을 했다 이런 예. 의미를 둘 수 있고 파견 근로자 역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파견업을 하시는 분이 너무 과다하게 예. 이익을 갖지 않도록 예.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정확히 구분해라는 게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제 파견 근로자한테도 임금을 좀 올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또한 파견 근로자들도 이제 55세 좀 고령자에 대해서는 예. 파견을 좀 허용하고 특히 우리가 전문직의 경우는 이제 중년에 회사를 나오고 나면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다시 가기 힘듭니다. 네네. 예. 이런 분들을 파견직으로 좀 허용을 해주자. 예. 예. 자, 지금 이제 노사정이 이번에 이제 거의 뭐 협의를 시작한 1년여 만에 이제 타결을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양대 노총 가운데 이제 한국노총이 이제 들어가서 타협을 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또 합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노동계 대표로는 늘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그런 저는 평가 절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타협입니다. 우리가 예. 선진국에 있어 왔던 뭐 네덜란드 바스나르 협약이라든지 독일의 하르츠 계획처럼 예.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2만 불 소득을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이제 공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바꾸는 이 대타협이야말로 우리 지금 절대절명 위기에 있는 우리 예. 경제 제도약에 네. 우리 노사정이 희망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예. 저희 새누리당 특위가 발족하면서 네. 이 노총이 다시 합류를 하고 노사정이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특위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앞서서 그 앞으로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던 게 그 이제 규칙 아니겠습니까? 일반 그 해고, 일반 해고와 뭐 취업 규칙에 관한 예. 부분인데 일반 해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노와 사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네. 이제 노동계에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든 좀 업무 부적응자라든지 저성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가지고 부당해고 다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는 거죠. 기업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해고하지 말고 네.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업무를 바꿔주는 재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업무 능력 교육을 해보거나 이런 걸 충분히 해고 그래도 정말 성과가 안 난다면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요게 대법원의 판례 요지입니다. 예. 요거를 지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말씀하는 게 공정하게 해고할 수 있는 룰을 예. 오히려 안정되게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거지 예. 근로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 사업장별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지금도 있다는 많이 말씀. 일어나죠. 그래서 뭐 부당해고로 다투는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늘어나는 증가세고요. 그렇습니다.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 규칙을 이제 그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할 경우에는 예. 이제 근로자 과반수의 어떤 동의를 얻도록 지금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완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근로기준법 94조에 있는 거는 예. 모든 근로조건이 불이익할 경우에 예. 이렇게 과반수 동의를 받는데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모든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과 네. 예. 그다음에 지금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걸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표를 가져오셨는데. 이 정년 60세법이 제가 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한 법을 네. 재작년에 통과된 겁니다. 예. 이 법에 의하면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당연히 이제 내년부터는 정년이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예. 법으로 정년을 정한 거는 처음이고 과거에는 회사 사규로 돼 있었죠. 예. 두 번째, 이 60세로 가면서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왜 이게 임금 체계 개편 등이냐? 우리가 그 당시에 제가 환노에서 법안 소위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임금을 줄이는 임금 피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57세 정년인데 예. 내년부터 60세로 가면 3년 정년이 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임금을 10%나 30% 줄인다. 예. 이게 꼭 불이익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뭐 많은 사업장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생각이 수용하는 다르고 그러면 분위기 57세 아닌가요? 예. 정년이 끝나는데 내가 임금이 좀 줄더라도 3년의 소득이 생기는 예.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근로자들이 임금 피크를 안 할 이유도 없고 예. 이번에 취업규칙 변경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임금을 좀 낮추는데 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노조가 있는 데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협약으로 체결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네. 예. 이 취업규칙 나오는 거는 무노조 사업장입니다. 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서로 논의를 한참 했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네.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은 예. 그 회사 제안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자. 예. 이게 정부가 내놓은 지침 아닙니다. 아하. 그렇게 보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아마 크게 무리가 있는 지침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주로 대상이 될 거라는 당연하죠. 말씀이시죠? 노조가 있는 경우는 사업장은 단체 교섭이 우선이 그렇죠. 되니까 단체 그렇다는 교섭이 우선이니까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임금 피크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그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고용으로 늘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 과연 이게 그렇게 청년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네. 그 문제는 이 임금 피크제 하는 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네. 일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 임금 피크만 갖고 늘리겠습니까? 자, 제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네. 딸 아들에게 요즘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예. 그죠? 그러려면은 일자리는 어떻게 늘리느냐? 네. 제가 5대 과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3, 4년 청년이 느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기업 인건비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줄여줘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능력 중심 사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 대중소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고 끝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 되겠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청년의 일자리는 우리 YTN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사세가 커지면은 특파원도 늘 거고 외국의 지사도 생기면 예. 일자리 늘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예. 제가 노동부 오랫동안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느냐. 기업을 키우면은 첫째가 일자리 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 피크제는 그 일부분인 거지. 이거 가지고 전혀 일자리가 안 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적절치가 않는 말이죠. 예.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뭐 추산이 물론 될까요? 경영계하고 예. 뭐 정부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한 뭐 13만 개, 18만 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산출은 못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기업의 인건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년이 늘어나가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신규 채용하려면은 인건비 어디서 조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임금을 낮춰줘서 우리 아들, 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 야당에서는 이제 일각에서 그 지금 그 노동 개혁보다는 오히려 뭐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예. 이런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저도 생각하십니까? 예.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도 대표 연설에서 재벌 개혁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700조에 가까운 뭐 이렇게 네.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 같은 것들을 좀 예. 더 쓰게 해야 되는 게 물론이죠.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 개혁하고 네. 재벌 개혁이 별개로 돼야 된다. 네. 지금 이미 이 노동 개혁은 노사정에서 1년 이상 논의해왔던 게 거의 지금 합의사항이 많이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재벌 개혁을 붙인다는 것은 이 재벌 개혁을 붙여가지고 논의 시간을 끌어서 네. 노동 개혁을 안 하겠다는 취지지. 예. 저는 야당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재벌 개혁만 따로 한다면은 예. 우리 여당도 함께 하겠다 이런 예. 말씀이고 방금 말씀 주신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그렇게 유동성 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재벌 그룹들이 차곡차곡 발표했지 않습니까? 삼성, LG 하나 예. 해가지고 지금 청년 일자리 예. 10,000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정부하고 재계하고 협력해가지고 네. 예. 지금 과거와 달리 청년 일자리를 엄청 지금 창출해서 고용을 하겠다. 심지어 중소기업이 있는 중앙회에서는요. 예. 선고용 후투자란 말까지 썼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대통령께서 청년 고용이 절실한 걸 우리 재계에서도 업계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 민주노총이 오늘 뭐 삭발도 하고 예. 이제 총파업을 예.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어제는 뭐 한국노총에서 이제 그 뭐 노사정 타협안 통과시키면서 이제 뭐 불상사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우르고 이걸 좀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뭐 노동부 오래 있으면서 예. 또 민주노총과도 대화를 해보고 한국노총과도 충분히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노사개혁위원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저는 뭐 한국노총은 뭐 항상 노동행위를 함께 해왔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 민주노총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방금 이런 개혁 정도면은 뭐가 노동계에 불리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노총이 얘기를 해야 되지. 무작정 한국노총 상대의 한국노총이 합의했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하게 우리가 3만 불 4만 불 가면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왜 불리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예. 민주노총에 좀 촉구를 합니다. 이 우리 국민적 여망이고 시대적 요청인 우리 노동시장이 뭡니까? 예. 인재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이 자원이 있었습니까? 인재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인재가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게 가장 급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선진국 진입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예.
자, 노동개혁안과 관련해서 오늘 새정치 새누리당 네.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간사 이완영 의원 모시고 얘기 들어봤고요.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